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일 일부 방송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굉장히 좀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미크론이 한국에도 상륙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식시장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 많은 기사를 통해서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12월 2일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당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1.18% 떨어지면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가 1.34%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83, 그리고 어제 가장 많은 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러셀 2000입니다. 무려 2.34%나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그 시장의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은요, 전반전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1% 이상 모든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마감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죠. 지금 현재는 외부의 뉴스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주식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AGC 스펙 주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날이었거든요. 목요일 장부터는 이제 그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상장을 하는데 어제 마지막 날에 13.4%나 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을 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NET 클라우드플레어가 12.77%, 업스타트가 12.3% 떨어졌고요. 유니티가 12.01%, 스킬즈가 10.98%, 로블록스가 10.06%, 트윌리어가 9.3%, C 리미티드가 9.12%, UiPath가 8.95% 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징을 좀 짚어보면요,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대부분 다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익 냈던 거를 다 반납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스킬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는데도 안타깝게도 1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모두 슬럼프를 보였다. 원래는 이제 많이 올라갔었다가 갑자기 빠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테이퍼링에 관한 그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오미크론이 굉장히 좀 중량감 있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세 개의 그 메이저 지수가, 스톡마켓의 지수가 모두 레드. 이제 미국에서는 레드가 이제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제 적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 첫 번째 케이스가 발견이 됐다.
있다. 오미크론의 그 변이가 드디어 미국에도 번져나간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정자가 생긴 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좀 인구도 많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로 이번에 여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링 프레셔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그 의회에 나가서 재확인을 해줬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FOMC가 이번에 이제 컨시더를 하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빠른 추세로 테이퍼링을 해야겠다. 테이퍼링은 이제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조금 더 빨리 줄여나간다. 원래는 매달 15빌리언씩 줄여나갈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단축시킨다는 그 의견을요 다시 한번 피력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이미 빠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미크론 확정자가 생겼다, 이러한 그 두 번째 뉴스가 더해지면서 뭐 이제 원투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이러한 추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S&P 500에는 다 해서 11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11개의 섹터 중에서 10개의 섹터가 다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라든지 구글,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는 섹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유틸리티만 간신히 이제 포지티브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11개의 섹터에서 10개가 빠지고 단 하나 지금 올라가면서 마감한 게 유틸리였었는데 조금 올라가면서 끝났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채권 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채권 금리 역시 방향을 바꿨다. 장 초반에는 1.51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채권의 금리, 10년 국채를 얘기하죠. 10년 국채 금리가 1.41까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0.1%나 뚝 떨어진 거죠.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롬 퍼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굉장히 좀 적당하다. 연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12월 15일 날 이제 미팅이 잡혀 있죠. 우리가 이제 FOMC라고 얘기하는 미팅이 2월 15일 날 잡혀 있는데요. 이 미팅 때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퍼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금융 시장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2월 2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준의 FOMC 미팅에는 거의 2주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나쁜 악재로 봐야겠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요. 12월 15일까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좀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아직 줍줍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까지 만약에 쭉쭉 떨어지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제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그 현금을 가지고 줍줍을 시작해 볼까 생각하는 그런 바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만약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는 주식을 팔지 말고 사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제 저만의 그런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맞춰서 이제 줍줍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의 전략을 재확인하시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락장을 슬기롭게 여러분들께서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개별 종목 뉴스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무려 12.01%나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발견되지는 않고요. 굳이 우리가 악재를 하나 꼽으라면 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다이렉터, 즉 내부자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급 중에 한 명이 이번에 26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판매했다. 매도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레귤러터리 파일링이 있는데 이 파일링을 살펴보니까요. 다이렉터 중에서 데이빗 헬가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서 15만 주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치로 산전해 보니까 26밀리언 정도가 된다는 거죠. 2,600만 달러 정도를 이번에 판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냐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터 데이빗 헬가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 보유량은요. 9.5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95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데 거기에서 15만 주를 판매했다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판매한 주식의 양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의 한 1.5% 정도, 많아야 뭐 1.6%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양을 이번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데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날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기업의 앞날이 좀 전망이 밝을 때만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합니다. 하지만 내부자가 그 주식을 매도할 때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꼭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 새로운 차를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집 하나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나의 딸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굳이 꼭 이거를 나쁜 뉴스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12%나 급락한 것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주식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지금 반납한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개별 종목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의 주가가 어제 7.78%, 거의 8% 정도 미끄러져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로빈후드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약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가가 어페런티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확실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데 어제 날짜에 지금 락업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569.7밀리언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물량이 어제 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락업이 풀린 그 물량을 보면 대부분 다 내부자들,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베스터인 세일즈포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이번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런 그 물량이 빠져나갈 것을 이제 예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요, 4일 연속으로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락업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 합쳐서 수요일 날 27.78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미 19.6%나 떨어진, 굉장히 좀 추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IPO 때 가격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주가는 무려 37%나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좀 로빈후드의 그 IPO 당시에 첫날 상장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손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수요일날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로빈후드가 도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특성,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다른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빈후드 어카운트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빈후드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지금 대표적인 좀 미국 주식의 개미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거래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주식 거래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로빈후드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펑션이 이번에 개발이 됐다, 도입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 ETF 중에 ARKK라는 게 있죠. ETF에 이번에 83만 7천 주를 새롭게 로빈후드를 매수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로빈후드에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앞으로 혁신을 이끌면서 요 주식 거래소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금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빈후드의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줍줍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퀄컴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퀄컴은 최근에 그 모멘텀, 힘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커다란 하락장 속에서도 한 2.84%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퀄컴인데,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에 따르면 하나의 호재가 추가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퀄컴이 언베일했다,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새로운 하이엔드 스마트폰 칩이
칩이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하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하이엔드면 고사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사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칩을 가지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퀄컴이 화요일 날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새로운 칩의 이름은요.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칩을 가지고 하이엔드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칩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선명한 그 포토라든지 그러니까 사진하고요. 그래픽 쪽에 굉장히 좀 성능을 배가시켜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사진하고 그래픽이 좋다면 아무래도 모바일폰 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샌디에고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퀄컴이 이번에 얘기를 하기를 그들이 새롭게 도입한 이 칩,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유사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팅 코어라는 게 나오는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 안에 코어라는 그 유닛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는 이러한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메디아텍이라든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코어랑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이번 칩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퀄컴에서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해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의 그 선명도를 좀 부스트 해주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던 이러한 그 기능이 추가됐다.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한 12곳 정도의 그 폰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니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아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칩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이미 사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새롭게 출시하는 폰 안에 2021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 새로운 칩을 가지고 모바일 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12곳이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분간 퀄컴의 이 힘 있는 모습은 지속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퀄컴이 최근 들어서 가장 모멘텀이 좋았던 주식이라면 반면 가장 모멘텀이 좋지 않은 종목은 페이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 페이팔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좋은 소식 하나가 전달되면서 3% 정도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초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BNPL의 그 사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BNPL이 뭐냐면요. Buy Now, Pay Lat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대금은 결제는 나중에 하세요.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BNPL 같은 경우는요. 페이팔이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로 우리가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페이팔 홀딩즈의 주가가 1.6% 정도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결국은 이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죠.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CEO인 댄 슈얼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Buy Now Pay Later의 옵션이 surge하고 있다.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400%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uy Now Pay Later 펑션을 도입한 것이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입 초기에는 사용자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00% 성장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감안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 넘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에 지금 거래 수가 무려 75만 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팔에서 얘기하기를요. BNPL 옵션을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단 한 달 동안 이 Buy Now Pay Later의 펑션을 가지고 거래된 금액이요. 1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이번에 이 Buy Now Pay Later를 가지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달에 이번에 1 밀리언의 first time 유저가 있다. 따라서
따라서 페이팔을 이용하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Buy Now Pay Later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고객들 중에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기록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페이팔은 이 Buy Now Pay Later에서 세컨 주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CEO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 기업은 페이팔은 지금 넘버 3에서 4 정도 한다. 따라서 Buy Now Pay Later가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는 탑 3나 탑 4에 속할 정도로 주력 투자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주자로는 뭐 업펌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퀘어도 여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이 애프터페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찍힐 것 같고요.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페이팔인데요. 이러한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쌓이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추세가 페이팔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한때 뭐 2,000달러를 찍겠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미 1,1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제도 무려 7% 정도 지금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근에 메르카도 리브레의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11번째 스트레이트 루징 섹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일만 따져서 11일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11월 달에 피크, 11월 달에 보시면 한 1750까지 거의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33%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기폭제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1.5 빌리언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열 하루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역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최근 들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지금 경쟁 상대로서 나오는 것이 C-리미티드입니다. 원래 이제 남미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존만 잘 막아내면 메르카도 리브레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의외의 복병이 생긴 거죠. C-리미티드라는 그 동남아의 이커머스 기업이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로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C-리미티드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름이 쇼피입니다. 그리고 이 쇼피가 최근 들어서 브라질 시장에 들어갔다. 브라질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쇼피의 브라질 앱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운을 받고 있냐면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억 번 정도 지금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쇼피를 이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그 쇼피의 그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이미 5% 이상의 점유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보를 전해준 것은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란잔 샤마라는 사람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쇼피를 이끌고 있는 C-리미티드의 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메르카도 리브레의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두 기업이 어떠한 경쟁 구조를 앞으로 펼치게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떠한 주식에 조금 더 비중 있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를 하시거나 C-리미티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관련된 뉴스인데, 어제 시장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하락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7.2%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의 대표적인 하락주였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포스트를 보시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3.23%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어닝 발표의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3분기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17이 나와서 논갭, 즉 공식적이지 않은 EPS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7센트나 추가적으로 지금 초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갭을 보면요. 갭 EPS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죠. 마이너스 0.22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 정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3분기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구나. 왜냐하면 갭과 논갭을 구별하는 것은 논갭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어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논갭이 굉장히 좋았는데 갭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2가 나온 거 봐서는 지난 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매출을 보시죠. 매출 같은 경우는 380.05 밀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장률이 63.5%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5.86 밀리언 정도 초과했다. 따라서 지금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죠. 자, 그 밖에도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츠가 나오는데 캐시 이퀴벌런츠는 뭐냐면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다해서 1.91 빌리언 정도를 10월 3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직 적자 기업이고 성장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지만 현금성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 마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엔딩 ARR이 나와 있는데 ARR이 67%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ARR이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12월 22일 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분석 영상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수치로 정리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ARR이라는 게 나와 있죠. 지금 81% 정도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 따라서 이제 한국말로는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구독 모델을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 매출보다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매년 똑같은 이제 구독비를 내면서 조인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간적으로 반복하는 매출이 무려 81%나 2020년 3쿼터에, 그러니까 3분기에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81%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수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간 반복 매출이 67%나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연간 반복 매출이 1.5 빌리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가입이 된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커스터머, 여기서 얘기하는 커스터머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개인이 아니고요. 고객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이번에 한 분기 동안 무려 1,600곳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컨 컨세큐티브 쿼터니까 2분기 연속으로 지금 1,600개 늘어났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600개라는 새로운 고객사가 생겼다는 건 굉장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화면 다시 보시죠. 제가 이제 12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서브스크립션 커스터머의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전이죠. 1년 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가지고 있었던 고객사의 숫자가요. 8,416곳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고객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였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단 3개월 만에 1,600개가 늘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의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퍼레이팅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지금 역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논갭이긴 하지만 서브스크립션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을 보면 79%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치는 2021년 3분기에 비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2021년이라는 것은 이제 회계 연도기 때문에 1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전에 78%에서 오히려 총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 수치도 굉장히 좋았던 건데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2022년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4분기의 아웃룩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406.5에서 412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401이 컨센서스 전망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초과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분기에 발표한 매출이 380이었죠. 따라서 이번 분기는 380인데 다음 분기는 400이 넘어가는 좋은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굉장히 추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아웃룩, 그러니까 전체 2월을 봤을 때는 토탈 레비뉴가 1427밀리언, 즉 1.4 빌리언을 나타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1.4니까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새로운 고객의 확보 추세도 굉장히 좋고 연간 반복 매출의 성장률도 뛰어나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3.42%나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발표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한팔 대결에 관련된 이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제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화상 회의 그리고 이제 화상 통화 부분에 있어서 뭐 탑 2잖아요. 이 두 기업의 경쟁이 정말 엄청난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줌의 그 주가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그 론칭 때문에 6.48%나 떨어졌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면서 줌에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기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화상 채팅 그 기능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능 마이크로 팀 에센셜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 에센셜은요, 한 달에 그 이용자당 4달러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4달러를 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기능에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팀즈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그 펑션만 가지고 새로운 그 저가 상품을 내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오피스를 구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전까지는요, 오피스를 구독해야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랑 합쳐서 패키지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이지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줌 같은 경우는요, 작은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비쌉니다. 19.99달러를 내야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이 있긴 합니다. 줌 프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줌 프로는요, 작은 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이것 역시도 한 달에 라이센스당, 즉 계정당 14.99달러를 내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14.99달러랑 아까 얘기했던 4달러를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은 비즈니스 고객들이 그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비즈니스 베이직 플랜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5달러를 냈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을 해야만 365 비즈니스 베이직 플랜을 가입을 해야만 이 팀즈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에센셜은 스탠드 언론이다. 스탠드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채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화상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디오 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에센셜 이번에 나온 기본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원 드라이브 스토리지가 10기가가 제공이 된다. 10기가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10기가 가지고 비디오 콜 몇 개 저장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저장 공간은 적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비즈니스 베이직 플랜을 사면 1 트릴리언 바이트였거든요. 따라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스토리지의 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에센셜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없다. 레코딩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도 조금 굉장히 커다란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줌 미팅을 통해서 미국 주식 이야기 박철민 대표님과 이제 줌으로 통화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녹화한 것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화상 통화만 가능하고 이 화상 통화나 화상 미팅을 녹화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커다란 차이점인 것 같고요. 트랜스크립트 자막이라든지 번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랜슬레이션은 번역이고요. 새로운 세퍼레이트 룸도 없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룸 같은 것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좀 가격이 싼 대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거의 이제 물량 공세를 피면서 굉장히 저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기업이 나중에 좀 더 우세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될지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커뮤니케이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 이러한 플랜을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적인 툴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선 전화라든지 지금은 왓츠앱이나 카톡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직장 동료랑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이런 메시지 기능 그리고 화상 통화 이런 모든 그 부분을 아우르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통합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사무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 독식하겠다. 이러한 그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화상 통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차피 통합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1위 기업이 되는 건데 과연 이 화상 통화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좀 커다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의 마무리를 할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캐시우드가 지금 우리한테 줍줍할 기업 3가지를 찍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가장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지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캐시우드가 이야기하기를 3가지의 헬스케어 스톡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려 1 트릴리언 오퍼추니티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요 다름이 아닌 진 에디팅 종목들인데요. 진 에디팅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 편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유전자 편집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아직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그 안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롱텀 인베스터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갈지 아직 모르는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3개의 종목을 꼭 집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찍은 3가지 종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세 번째는 에디타스 메디슨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주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 주식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크리스퍼 카스9이 우리가 이제 줄여서 유전자 가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난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이용하는 새 기업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제네티시스트 즉 유전학자 그리고 이제 메디컬 리서치 팀이 게놈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3가지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비유를 좀 해주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우리의 삶을 바꿔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은요 병을 고치지는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그리고 이제 건강인데 이러한 곳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애플과 비교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언급된 3가지 기업들이 어떠한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냐면 3기업을 다 합쳐서 40빌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플의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3기업을 다 합쳐도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렇게 커다란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비해 볼 때 너무나 시가총액이 작은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새 기업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시장의 규모는 트릴리언 달러다.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퍼 카스9
카스9에 인발브가 되어 있는 참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이제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기업 모두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 많은 돈을 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많은 제약회사들 그리고 다른 이제 메디컬 기업들이 앞으로 이 카스9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신약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로열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47%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디타스 같은 경우는 52.57%나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 인텔리아만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114.96% 정도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죠. 왜냐하면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사람 몸에 이미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 넘는 성장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비슷한 그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면 인텔리아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유전자 가위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힘을 내도 좋으실 것 같다. 이 기사를 보고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좀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주식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2부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8시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